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살아보고 난 뒤에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아파트가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른바 전세형 분양인데요. 하지만 막상 살다가 살지 않기로 결정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 피해를 입고 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라디오 듣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길 위의 애청자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달리는 라디오 시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잠시 후 2부에는 대입 상담 코너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마련했습니다. 복잡한 입시 제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학교육협회의 선생님이 직접 나오셔서 대입에 관한 모든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대입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베테랑 기자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분양 금액의 20%에서 30%만 낸 뒤 2, 3년 살아보고 아파트를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는 전세형 분양. 정작 2, 3년이 지나고 소비자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건설사들이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어느 정도이고 피해자들에게 대책은 없는지 또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전세형 분양이라는 용어가 낯선데 좀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분양 금액의 한 20에서 30% 주변 전세 시세보다 이게 낮은 보증금으로 일단 들어와서 살아보고 그 2, 3년 뒤에 분양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방식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용어는 이제 애프터 리빙이라든지 또 프리 리빙, 신나는 전세 등으로 명칭은 이제 다르지만 내용은 되게 비슷한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 전세형 분양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어느 정도 이루고 있는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정확한 통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부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기업의 이게 마케팅이라는 이유로 실태 파악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제가 건설사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또 인터넷이라든지 분양사무소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전국에 한 25개 아파트 단지에 총 한 32,500여 가구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이미 분양이 마무리된 아파트 단지까지 합치게 되면은 그 가구 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문제점이 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형 분양이 계속 끊이지 않고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요새 그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전세처럼 한 2, 3년 살다가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이제 현혹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건설사가 관리비도 대신 내주고 또 분양 면적이 좀 큰 평수에 대해서는 매월 100만 원가량의 생활비까지 제공하는 것도 있고 발레 파킹이라든지 요트 클럽, 헬스클럽 무료 이용 등 각종 이제 편의 제공도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제 당장 비어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이렇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입장이고 또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을 통해서 한 채당 이제 수억 원의 현금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에서 이제 건설사에서도 선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 3년 살다가 이제 분양을 안 하겠다는 분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 건데. 건설사들이 발뺌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제 아시아시피 애프터 리빙, 즉 전세형 분양제는 전세가 아닌
분양입니다. 예. 예, 2, 3년이 이제 지난 뒤에 입주자가 분양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 예. 이제 자금 여력이 부족한 건설사는 계약자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예.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계약서에 전매 신청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건설사에서는 아파트를 되팔아줄 책임이 없다고 지금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심지어 건설사가 2, 3년 이렇게 대납한 이자라든지 예. 또 취득세 이러한 부분을 입주자가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또 발생하고 있고 예. 아파트의 원상 복구라든지 또 추가적인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피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공식적으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피해자가 이제 얼마 되는지 전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만 이 전세형 분양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현재 그 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 발생이 더 많이 지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경우 서울의 영등포의 한 아파트의 경우를 보면은 한 60여 세대가 이제 2년 뒤 되팔아준다는 약속을 믿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건설사는 당장 되팔아주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2, 3년 살아본 뒤에 계속 그 분양을 받겠다는 소비자는 거의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소비자마다의 그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예. 대략적으로 이제 그러한 큰 금액을 미리 준비를 하고 그 입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분양을 받기에는 상당히 좀 더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애초에 계약서하고 구두상의 이야기가 다른 건 건설사가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를 좀 악의적으로 속이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도 그런 충분한 요인이 있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건설사에서는 신나는 정세, 신개념 전세 등의 이름으로 사실상 이제 전세 계약이처럼 이렇게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네.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계약서나 이제 신문 광고의 전매 보장이라는 그런 용어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매의 시세 차익을 보장해 준다는 준말이라고 지금 건설사 측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일종의 과대 광고 아닙니까? 또는 허위 광고로도 볼 수 있고.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현재 부동산 경기가 이제 침체하기 때문에 예. 이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미분양 아파트를 이렇게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좀 이제 그 보기에 무리한 조항, 좀 애매하고 또 소비자를 현혹하는 그런 조항들을 예. 이제 약정서나 특별계약서에 넣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예. 이제 최근에는 홈쇼핑에까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의 정도의 돈이 준비돼 있으면은 그 돈으로 중대형 평형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아파트라고 이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작 홈쇼핑 측은 일체의 이제 법적인 책임은 사업자 측에 있으며 홈쇼핑 측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런 문구를 슬며시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런 피해자는 지금 현재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서는 현재 소송을 이렇게 진행 중에 있으면 이제 그 소송에서도 예. 지금 이제 건설사 측에서는 대형 로펌을 이렇게 변호인을 이렇게 내세워서 주민들께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군요.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 소송 이외의 방법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제도 보완을 해서 예. 그 부분을 좀 앞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마침 지난 3일에 예. 금감원에서는 이제 애프터 리빙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예.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이제 사전에 좀 알려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미분양 아파트와 관련된 집단 담보대출에 대한 일제 점검에 이제 착수를 했고요. 예.
이제 우선 주택법의 전세형 분양에 대한 정확한 그 설명을 그 소비자에게 하는 네. 의무를 강화해서 이를 어길 시에는 이제 벌칙을 부여하는 또 방안과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로 하여금 임대주택법에서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예. 임차인에게 이제 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좀 계약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엄마, 수도권 투데이 틀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 진짜 재밌어요. 나도 들어봤는데. 나도 들었어. 94.5. 94.5. 수도권 투데이 같이 들어요. 네, 지금도 라디오 들으시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과연 어떤 분들이 YTN FM과 함께 길 위를 달리고 있는지 앞으로 매주 금요일 달리는 라디오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달리는 라디오 첫 시간에는 서울에서 가장 긴 노선을 갖고 있는 버스를 찾았는데 어떤 버스인지 박설희 리포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버스를 타고 오셨다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 가장 긴 노선을 자랑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자주 이용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과연 몇 번 버스인지 맞춰보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 버스는요, 서울 도봉산역 광역 환승센터에서 출발해서요, 서울 금천구 시흥동까지 운행하는 버스고요. 왕복 주행거리가 약 70km가 넘습니다. 네. 편도로는 65개, 왕복 130개 정류장에서 정차하고요. 도봉산을 출발해서 수유동, 성신여대, 종로, 서울역, 노량진, 대방동, 구로 디지털 단지를 지나서 금천구의 기아대교에 있는 종점에서 회차하고요. 다시 온 길을 거슬러서 도봉산까지 가는데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예. 이 편도 거리를요, 택시를 타고 갈 경우, 막히지 않을 경우 약 35,000원 정도 요금이 부과되는 거리이고요. 예. 혹시 여기까지 듣고 생각나는 번호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예. 서울 동북 쪽에서 서남 쪽을 잇는 150번 버스입니다. 네, 150번 버스가 서울에서 가장 긴 버스 노선이군요. 네, 서울 시내 안을 돌아다니는 버스 중에서는 가장 긴 버스 노선입니다. 예. 왜 광역버스, 빨간 버스나 아니면은 파란 버스 중에서도 경기권을 넘나드는 버스 중에는 90km 이상을 주행하는 버스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150번은 서울 시내 안에서만 운행하는 버스 중에서 가장 긴 노선이고요. 왕복 70k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정도면은 서울시청에서 출발해서 천안 바로 위 평택시청까지의 거리가 바로 70km 정도 됩니다. 네. 제가 이제 150번을 타고 긴 여행길에 나섰는데요. 도봉산 기점을 출발해서 기아대교까지 갔습니다. 그 속에 함께한 시민들 어떤 분들이 탔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운행을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거 150번이 서울에서 가장 긴 버스래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도봉산을 좀 올라다녔기 때문에 이용을 간혹 가다가 하는 편입니다. 버스 자주 이용하세요? 자주 이용하죠. 맨날 학교 갈 때마다 타니까 거의 일주일 다 이용한다고 보면 돼요. 지하철 타게 되면 이제 갈아타게 되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가는 버스를 막 자주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노량진에서 타서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데 잠깐 만날 사람이 있어서 대림시장 가는 거거든요. 네, 어머님 어디까지 가세요? 종점이요. 거기가 댁이세요? 종점이? 저는 바로 앞에 우리 밭이 있어서 차를 거기다가 주차해놓고 버스 타고 일 보고 오는 거예요. 요즘에 주차는 좀 혼잡하잖아요. 또 길이 막히면은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전용 타로로 달리니까 너무 빨라요. 좋아요. 기사님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기사님, 우리 지금 낮에 왔는데요. 딱 2시간 걸렸네요. 그렇죠?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이 좋은 게 도로에 차가 막히질 않아서 그래요. 네. 도로에서 차가 막히지 않을 경우에 네. 종점까지 2시간이 걸리네요. 예, 제가 좀 편하게 가보려고 가장 교통이 원활한 시간대 버스를 탔거든요. 낮 시간이었는데 한 편도 2시간 걸렸고요. 출퇴근 시간대거나 이제 차들이 많은 시간대는 왕복 평균 4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50번 기사님들은 이렇게 하루 2번 왕복 운행하면은 일과가 끝나게 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운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겠죠. 이렇게 2시간 이상 달린 뒤에 종점에서 잠깐 쉬시고 다시 바로 돌아가는데요. 긴 노선으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 노선이 길어서 생긴 에피소드는 없는지 들어봤거든요. 9년 동안 150번 노선을 운전하신 박현종 기사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게 거의 보면은 평균적으로 4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화장실이 그게 정말 우리 이 노선에서 제일 그 문제점이 그건데 요즘에 서울시내 버스는 승객들한테 우선 1차적으로 배려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화장실이 급하답니다라는 그 용모 볼 얘기를 거의 못해요. 이제 만약에 배탈이 나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말 문제죠. 이런 승객도 있어요. 떡인데 사가지고 가다가 차에다 놓고 내리셨어. 그런데 이제 우리 배차실에다가 전화를 해서 어느 종점으로 오시면 중간에 가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배차실에다 갖다 맡겨놓으라. 그럼 거기서 시흥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2시간을 와야 되는데 좀 그 사람들도 잃어버린 사람도 자기가 실수했지만 좀 괴롭지 올라면.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이분은 9년 동안 같은 노선을 운전하고 계시는군요. 예, 총 운전 경력은 13년이라고 하시는데요. 2004년에 대대적인 버스 개편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150번을 운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9년이면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인데 그 사이에 노선 변화는 없었을까요? 네, 150번 버스는 노선의 변화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달라진 점이 150번 버스가 다니는 길이 종로 1가에서 5가 사이를 빼고는 전 도로가 중앙 차로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운행하기 정말 편해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거리가 길매도 불구하고 2시간 만에 갈 수 있었던 것도 거의 버스 전용 차로 덕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버스 전용 차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처음에는 왕복 6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점차 네. 중앙차로제가 시행되면서 이제 4시간 30분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들으셨지만 기사님 목소리가 씩씩하시잖아요. 버스에 탄 승객들 가운데 유독 150번 기사님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150번 기사님들에 관한 이야기 더 들어보시죠. 한 번은 이제 150번 첫 차를 타고 가는데 아저씨께서 학생이 되게 일찍 온다고 하면서 커피를 한 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다음에 그 아저씨 뵈면은 제가 한 잔 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 있는 추억이 있어요. 굉장히 이 차량을 이용을 하다 보면 기사님들은 굉장히 친절하신 거를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보통 시내를 주행을 갖다가 하시다 보면 주행 시간에 쫓기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좀 과속이라든지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있으신데 기사님들이 굉장히 친절하시고 차량 주정차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그래서 150번을 이용을 할 때는 굉장히 그런 느낌은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는 느낌이었어요. 네, 요즘에요. 서울버스 기사님들 대체로 친절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150번 기사님들 이렇게 칭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까 생각해봤더니 버스 전용차로 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저도 150번 버스 많이 이용하는데요. 끝에서 끝까지 타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앞서 노선을 잠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서울의 명소들을 많이 지나가더군요. 예, 그냥 길이만 긴 게 아니라 알짜배기 장소들 많이 지나가는데요. 도봉산을 출발해서 강북권, 종로, 노량진, 금천구를 지나는데 그래서 승객들에게 물었습니다. 150번이 지나는 자리, 나는 이곳이 가장 좋다. 버스를 운전하신 박현종 기사님의 목소리부터 어느 곳을 가장 좋아하는지 들어보시죠. 도봉산에서 출발하는데요. 도봉산은 진짜 멋있죠. 정말 멋있습니다. 전 종로 쪽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경치도 그렇고 이제 성도 지나면서 이제 볼거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차 막혀도 뭐 천천히 보고 가는 즐거움이랄까. 아무래도 서울 시내를 통과할 때 시청 부근 사대문 안에 이렇게 통과할 때 그 어렸을 때 학창 시절의 그 기억이라고 그럴까요?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좋았던 것 같아요. 150번 버스에서는 이제 한강대교를 좋아하는데요. 그거 보면서 한강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턱 트일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 없애버리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박서리 리포터가 서울에서 가장 긴 버스 노선 150번을 직접 타고 취재해온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버스 노선을 소개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문자 주시면 됩니다. 박서리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고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YTN ES 다운받아서 설치하시고 메시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박서리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지금 서울에서 광대역 LTE 속도 대결을 한다는데 서울 전 지역에서 되는 광대역 LTE는 KT뿐이니 역시 KT로구나. 광대역 LTE 한판 대결 어서 참여하시오.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창조. 지금까지 투표 현황입니다. 20대는 체코, 30대는 스페인 지지도가 높군요. 40대는 역시 이태리인가요? 50대 이상은 떠오르는 휴양지 크로아티아가 강세입니다. 유럽여행 랭킹쇼.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는 travel.koreaneer.com에서 12월 22일까지.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남자 셋이 모이면 생각. 여주, 이천, 광주. 이렇게 모이면 상상이.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열립니다. 깨도 돼? 안 돼!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남자 셋이 모이면 생각. 여주, 이천, 광주. 이렇게 모이면 상상이.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열립니다. 깨도 돼? 안 돼!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야구 해설가 양준혁 씨입니다. 야구 선수라면은 누구나 호쾌한 타격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하지만은 또 팀을 위해서 희생 플라이나 또 희생 번트를 대해야 할 순간이 또 있고 그 가치는 홈런과 견주어 봤을 때 결코 작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희생 정신은 지금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한테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희생 참 어려운 도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열매는 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두를 위해 조금씩 도전한다면 우리 주위의 화합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시간에는 대학교육협회의 최용석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이 한창 수시 면접철입니다. 대입 면접 어떻게 해야 잘 볼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입에 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제94회 전국체전이 오늘 오후 인천에서 개막돼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열전에 들어갑니다. 정식 종목 44개, 시범 종목 2개에서 다양한 경기가 펼쳐지며 3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합니다. 수영 스타 박태환은 5년 만에 전국체전에 출전하며 사격 진종호, 체조 양학선, 리듬체조 손현재, 양궁 오진혁, 기보배 등도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인천시는 내년에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아시안게임을 위해 신설된 최신식 경기장 6곳을 이번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개회식은 오늘 오후 5시 10분 문학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오늘 아침도 중부 내륙지방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대관령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연천군 미산면 영하 1.1도, 철원군 김화면 영하 1도 등으로 이틀 연속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서울도 8.1도, 대전 6.1도, 광주 9.1도, 대구 8.5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높았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가끔 구름만 끼는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에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2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한 중고 판매 사이트에 노트북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에 150여 명에게서 6,600만 원을 받고 물품은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라디오만 들으면 대학문이 열린다.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네, 내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야겠지만 부모님들도 정보를 잘 찾아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지 2014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코너 상담해드립니다. 대학으로 가는 길 오늘 첫 시간입니다. 최용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이 대입 면접 시즌이라고요? 예, 지금 수시 이제 1차 면접이 시작되어 가지고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11월 7일이 수능 시험일인데요. 19일 날에 이제 가천대, 경기대 자기 추천 우선 면접이 있고요. 그다음에 26일에는 고려대 과학인재, 숙명여대 글로벌인재 등이 있고 11월 3일에 서강대 학교생활 우수자, 서울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2, 그다음에 이제 수능 이후에 바로 9일에는 고려대 OKU 미래인재, 한양대 사랑의 실천 등 이제 면접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면접 보통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는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면접은 대기실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자기 순서가 되면 이제 면접실에 입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관에게 인사하고 질의응답, 면접 종료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대부분 인성 면접의 경우고요. 심층 면접이라고 불리는 이제 학업 적성 면접의 경우는 대기실에서 이제 대기하다가 순서가 되면 이제 준비실에 들어가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이제 그 문제지를 뽑게 됩니다. 문제지를 뽑고 15분에서 30분간 문제 풀이를 한 후 이제 면접실에 들어가서 질의응답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를 텐데 기본적인 면접 준비, 복장부터 말투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크게 이제 인성 면접과 심층 면접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요. 인성 면접의 경우는 학생들이 제출한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또는 이제 증빙 자료 등의 확인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본인이 제출한 그 서류를 중심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층 면접의 경우는 그 전공 관련, 교과 관련된 확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과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주로 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답변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궁금한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면접에서는 이제 그 지원 동기 관련해서 우리 학과를 왜 지원을 했는지,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대학에 입학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남들보다 내가 이 학교에 꼭 입학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학과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재력 관련해서는 좋아하는 과목, 그다음에 입학한 후에 공부하는 관심을 가진 분야가 어디인지, 대학 생활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고요. 이제 인성 면접에서는 이제 성장 과정과 관련돼서 자기 소개를 해보라든가 본인의 장단점을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학생에 따라서는 이제 단점을 숨기려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정직하지 않다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답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학생들이 이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답변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말이 꼬인다든가 이런 경우를 겪게 됩니다. 그럼 이제 더 당황해서 말을 못 하게 되고 이제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상당히 오래된 이제 면접 사례인데요. 어느 대학에서 이제 상황을 줬는데 나와 아주 친한 친구가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는데 이 배가 갑자기 침몰하게 됐다. 그런데 나만 구명조끼를 구하고 그 학생은 구명조끼를 구하지 못했다. 너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아주 곤란한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남에 대한 배려를 묻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냥 친구한테 양보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면접에 참가한 모든 학생이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교수님의 질문이 오히려 그러면 자네는 뭐 곧 죽을 학생이니까 우리 대학에 뽑을 아무런 이유가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이 이제 당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답을 번복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질문한 의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잠시 생각을 해보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 인성 확인 면접하고 심층 면접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좀 어떻게 다른지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인성 면접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방식인데요. 이제 자기소개라든가 자신의 성격의 장단점, 살아온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본적인 활동에 대해서 그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느낀 점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된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것도 모 대학의 사례인데 어떤 학생이 본인의 목표가 과학자였다가 이제 간호사로 목표가 바뀌어서 이제 면접을 왔어요. 그런데 바뀐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학생이 이제 자기소개서에다가는 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병원에 봉사활동을 가고 요양원에 봉사활동을 가서 아프신 환자분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것이 나한테 맞는구나라고 이렇게 그 본인 자기소개서에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에서 쓴 자기소개서 한 부분에 뭐라고 있냐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것을 써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진로가 바뀐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없다. 그렇게 되면 대학에서는 그 사실에 대한 이제 기록에 대한 신뢰도의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자기가 이제 서류를 썼을 때에도 일관성이 필요하고 답변에서도 이제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성 면접에서는 그 서류를 꼭 확인하고 예상 질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심층 면접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 전공적 합성. 그다음에 논리적인 표현력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전공에 관련된 또는 지원 학과에 관련된 정보들을 대학 홈페이지라든가 학과 정보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개별 면접이 있고 또 다수 면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식이 다른 만큼 좀 주의해야 할 점도 다르겠죠?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개별 면접을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개별 면접은 이제 면접관 2, 3인에 학생 1명이 들어가서 이루어지고요. 면접관에는 보통 이제 사정관님과 전공 관련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토론 면접의 경우는 이제 면접관이 보통 이제 3분 정도 들어가시고 한 7명에서 한 8명 정도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 토론 주제는 보통 학생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교내에서 그 핸드폰 사용 규제라든가 이러한 이제 일반적인 주제를 주어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일부 학생들의 경우 이제 의욕이 과다하다 보면은 주어진 주제에서 이제 벗어나거나 아니면 또 이제 다른 학생이 본인의 의견과 다르면은 그거는 틀렸으니까 이렇게 묵살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겠죠. 그렇군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토론 시간 내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당 선생님, 교과 선생님이 이제 너도 좀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하지만은 이건 평가기 때문에 면접관이 토론 과정에 관여하질 않아요. 그러면 이 학생은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토론 면접의 경우는 토론 과정에 적절하게 참여를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이제 이야기하고 남의 의견도 존중해주면서 예.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교협 최영석 선생님과 함께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입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거나 스마트폰 앱 YTN 예스 다운받아서 설치한 뒤에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지금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최영석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에 들어온 첫 번째 문자입니다. 0471번으로 들어온 건데요. 예상 질문으로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데 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모범 답안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모범 답안은 아니더라도 독특한 답변을 준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 솔직하게 예. 그리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면접에 대해서 인성 면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예. 대한 이제 답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학생들의 경우는 아직 이제 경험이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예상 질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외워서 줄줄줄줄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반면에 이제 예상하지 않은 질문이 나오게 되면 이제 갑자기 당황을 해서 남학생들인 경우 이제 고개를 숙이고 예.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예. 여학생들인 경우 막 당황해서 울기도 하고 그럼 이제 면접이 진행되지 못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 그 질문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일관성 있는 답변이 되고요. 예. 반대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답변을 외워서 가는 경우에는 예. 면접관들이 평가할 때는 얘는 너무 기계적이고 인위적이다 이런 예.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예.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그 모범 답안하고 개성 있는 답안 어떻게 좀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질문에 어떻게 다 정답이 있는 질문을 주는 경우는 문제풀이가 아닌 다음에 정답이 주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이라든가 경험에 맞추어서 예. 자신의 주관을 넣어서 일관성 있게 답변하는 게 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입니다. 3619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면접을 볼 때 대학마다 다른 준비 방법이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대학마다 아무래도 원하는 인재상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학마다 또 같은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예. 학과에 따라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대한상공회에서 발표한 100대 기업의 인재상을 보게 되면은 예. 그 10개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 중에 창의성, 도전정신, 협동심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우리 대학에서는 어떤 요소를 더 많이 평가한다. 예. 또 사정관 전형의 경우는 이제 모집 단위 학과나 그 단과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인재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가 진학을 하고자 하면은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학의 또는 학과의 인재상, 예. 그다음에 전공학과에서 배우는 교육과정 등에서 준비를 해가게 되면은 예. 아무래도 면접에서 편하게 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내가 그 학과의 교수님 소개도 나와 있고 전공도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 그 교수님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가면 내가 홈페이지에 봐서 얼굴이 익숙한 교수님이 면접관에 나왔다. 예. 그럼 답변하는 게 훨씬 더 부담이 덜하고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준비하고 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수험생들 각각 개인이 미리 좀 그 각 대학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게 큰 도움이 되겠군요. 예. 그 대학의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예, 대학마다 이제 면접에서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이제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확인이나 인성이라든가 가치관, 품성들을 좀 더 많이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공을 중시하는 아니면 뭐 과학인재라든가 네. 뭐 어학인재라든가 하는 부분은 이제 전공 관련 부분들을 더 많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학과 중심으로 뽑는 대학들의 경우는 네. 수학 능력을 더 많이 보기도 하니까 그쪽 관련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오늘 대입 면접에 대해서 최영석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면접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8185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제가 내신이 조금 떨어져서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면접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면접 잘 보면 어느 정도 내신은 커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좀 떨어진 학생이 질문한 것 같은데 면접 비중 얼마나 됩니까? 이 경우는 이제 그 대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자, 대학에서 이제 면접을 뽑는 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낮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예.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이 모든 학생들을 다 면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대부분 대학에서 단계별 전형을 하게 됩니다. 네. 단계별 전형의 경우는 이제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1단계 뭐 내신 성적 100% 예. 또는 내신 성적과 서류 평가를 해서 100%에서 3배수 정도를 뽑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질문한 것처럼 내신이 부족한데 면접까지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1단계 3배수 통과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요게 안 되면은 이제 내신 가지고 뭐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예. 자, 그래서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보통 이제 3배수, 해서 이제 많으면 이제 5배수까지를 이제 선발하게 되는데요. 예. 자, 대학을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건국대 KU 자기 추천 전형의 경우는 이제 2단계에서 면접이 100%고요. 예.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는 40%, 예.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2단계 30%, 예. 국민대학교 국민프론티어 전형은 60%로 2단계 면접이 30에서 100%가 반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1단계 3배수를 통과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통과한 학생들 간에 내신 성적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통과를 해서 2단계 면접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 절반 정도가 네. 예를 들어서 처음에 1배수에 들었는데 그 밖에 있던 학생이 절반 정도를 더 차지하고 가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3배수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무엇보다도 최우선 과제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면접을 잘 보면은 어느 정도의 내신은 커버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단계를 통과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수시 모집에서 최초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고 이 학생들 중에 이제 다른 대학에 중복 합격된 학생들은 등록을 안 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1단계 내가 1배수에는 안 들었지만은 3배수 안에 들게 되면은 추가 합격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질문이 또 금방 들어온 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적인 질문의 경우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또는 동성애 찬반 같은 주제요. 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질문인데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런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부분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답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입 면접에 대해서 최영석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짧아서 더 아쉬운 가을. 그래서 쉐보레가 10월 특별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특별 지원. 스파크 또는 크루즈 디젤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최대 36개월 1.9% 초저리 할부. 쉐보레 혜택으로 즐거운 가을 여행을 떠나보세요. 일부 차종 제외 10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SK 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는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